자, 앞에서 말한 내용들에 이어서 가볼게요. 자, 우선은 쓴다고 다들 고생했고요. 지금 쓴 것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쓴 문제가 자, 작년도 경기대학교 모의 노출고사 문제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보통은 모의 문제가 더 쉽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한번 써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그쵸?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게 쓰는 게 쉽지 않네 이럴 거야. 이게 정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 보세요. 어쨌든 제한 시간 내에 이것을 다 쓴 거는요. 그 자체로 잘한 일이에요. 제한된 시간 내에 답안지를 다 쓰는 것도 쉽지 않아. 쉽게 비유하자면 선생님 말아. 우리가 수능에서 시험 보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국어랑 수학은 더 심하죠.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충실하게 이해하고 푸는 건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야? 매우 어려운 일이죠. 내가 오랫동안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또 전문학원이니까 한 예를 들자면 국어의 경우도요. 학생들이 제한된 시간 80분 내에 45문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독해하고 풀었다라고 하면 다 1등급이겠지. 한두 문제 틀려도요. 그죠? 그래서 한두 문제, 좀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하면, 두세 문제까지 틀려도 다 일찍겠죠. 그지? 근데 문제가 뭐니? 45문항을 제한된 시간 내에 80분 내에 충실하게 독해를 하고 이해하고 답안지에 답을 쓰는 것 자체가 매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1이 안 나오고 2, 3, 4, 심지어 5, 6 나오겠죠. 그치? 마찬가지야. 아까 내가 소개한 대로 논술은 조금 더 어려운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왜 더 어려워? 당연히 논제 요구사항 파악하고 제시문들을 논제 요구사항과 관련지어 이해한 다음에 그것을 또 나의 언어로 글로 쓰는 거니까 더 어려운 일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국어의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문제를 파악해서 문제 의도가 뭔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작품 혹은 비문학 지문들 혹은 화작이나 언어에 대한 자료를 읽고 이해해서 답을 고르는 건데 걔는 뭐니?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글로 쓰는 거니까 더 그래서 어려운 거란 얘기지. 뭔지 이해했죠? 어쨌든 아까 당부한 대로 얘들아 두 가지 다시 강조하자면 따라서 논술고사 자체가 원래 어렵다.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중하위권 대학들도 그래서 논술 문제가 만만치 않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잘 못 쓴다고 처음부터 겁먹거나 지레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야. 좀 오랫동안 꾸준히 쓰면 다 느는 거니까. 논술은요, 내가 이제 보여줄 건데, 사실 요구사항에 따라서 답이 정해져 있어. 무엇을 써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분량도 안배해야 하는지, 심지어 어떻게 달랐고 구분해야 하는지도 다 문제 있어. 이 문제 안에, 제시문들 안에.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너무 어려워하지 말란 얘기. 알겠지? 자, 둘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능 최저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또 같이 준비해야 돼. 수능도요. 특히 우리 논술은 국어랑 사탐이랑 아주 긴밀하니까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얘기야. 국어 공부하고 논술이 아주 긴밀하고 사탐도 긴밀하고요. 또 논술 열심히 하면 역으로 국어하고 사탐도요 도움 될 수 있고요.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 준비하고 사탐을 열심히 준비하면 그 자체가 논술 학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랑 사탐이랑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수학하고 영어는 논술 제출에 나온 일이 물론 있지만 드무니까. 일부 대학에서 영어 제시문들을 출제하고 아까 내가 소개한 대로 연세대학교 포함해가지고 경희대 혹은 중앙대, 건대 이런 상경 계열에서 수리 문제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자, 그건 일부니까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수능 국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사탐과 함께. 자, 같이 가볼게요. 우리 아까 본 문제였습니다. 제시문이 가부터 사까지 있는데, 자, 우리 먼저 문항 1을 다 보자면, 제시문
자, 4까지가 필요한가? 이건 딸랑 그냥 재지문 가나 다뿐이에요. 그쵸? 재지문 그냥 가나 다뿐인 것이죠. 이해했습니까? 알겠죠? 자, 같이 가볼게. 잘 봐. 다시 말하지만 얘가 항상 문제 안에 다 들어있어. 우리가 써야 할 내용과 요구사항들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볼게요. 우선은 보니까 제 신문 앞에 보니까 문제에서 잘 봐. 가의 시각에서야. 가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상황에 대해 평가하시오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것의 요구사항은 뭐야? 시작 먼저 뭐 해야 돼? 나의 시각을 파악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했지? 자, 한번 맨 처음에 이거 안 짜리나? 자,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논제를 읽었는데 논제를 보니까 다시 말할게 자 얘는요 먼저 뭘 한다고 나의 시각에서니까 먼저 뭐를 쓰면 내 시각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얘를 서술해야 하는 거야. 이해했지? 자 그다음 뭐래? 요 나의 시각에서 자 우리 제 실문 가와 제 실문 나의 상황에 대해 평가하시오야. 메모하자. 평가. 이게 포인트야. 평가야. 그러면 자 돌아와서 얘를 어떻게 써야 하는 거냐? 분량은요. 자 분량은 얼마였어? 시작 801자에서 900자 이하니까 잘 봐.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대학교 갈 때는요, 학생부 종합에서도 자기소개서를 쓰니 안 쓰니? 안 쓰죠. 근데 자기소개서가 이제 아예 100%다 사라진 거니? 그런 거니? 아니야. 일부 대학들은 필요한 대학들이 있어. 알겠죠? 주로 뭐 이제, 그, 일반 대학교가 아닌, 뭐, 카이스트, 그 다음에 또 뭐, 유니스트 이런 대학들하고, 뭐, 육사, 공사, 회사 이런 대학들은 필요한 건데, 하여간 뭐, 거의 다수가 다 사라지고 없는 건데, 어쨌든, 자기소개서 쓸 때도요,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면요. 자, 이거는요, 얼마큼 우리가 우선 써야 제일 좋을까? 우선은 800자 안 넘긴다. 아니면 900자에 가까이 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후자야. 알겠지? 자,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이런 경우는요, 801자보다 적게 써도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900자를 초과해도 감점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분량 준수가 가장 기본이라고 했어. 기억하지? 그런데 선생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분량을 잡고 써야 좋은가요? 라고 물을 수 있어. 잘 봐. 자, 이 경우는요. 딱 요 중간치야. 요 중간치. 850자를 쓰겠다고 마음먹고 쓰는 거예요. 그럼 뭐니? 내가 쓰다 보니까 조금 작아. 조금 적어. 그래도 뭐니? 약간 적을 거니까 분량 미달이 안 되겠지, 그지? 쓰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지네? 그래도, 자, 이만큼은 안 넘어갈 거니까 분량 추가가 안 될 수 있겠지. 그래, 잘 봐. 그래서 항상, 자, 몇 자에서 몇 자까지 쓰라고 하면 이렇게 중간을 잡고 쓰는 거야. 그럼 내가 쓰다가 약간 적어도 분량 미달이 안 될 수 있고, 쓰다가 약간 넘어가더라도 분량 추가 안 될 수 있는 거야. 이해했지? 추가로, 우리 것은 전에 배운 건데요. 자, 잠깐. 항상 자, 몇 자 내외. 자, 몇 자 내외로 쓰라. 뭐 이를테면 자, 700자 자, 내외로 쓰라 해볼게. 알겠지? 요거는요. 민서가 같이 알아도 이렇게 자, 몇 자 내외라고 자, 한다면 이것은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10%예요. 이해했지? 그러면 이것도 보니 자, 700자 내로 쓰라고 하면요. 이거는 당연히 700자를 쓰는 것이지. 알겠지? 이렇게, 자, 기준이 되는 글자를 잡고 쓰면서 약간 적거나 약간 늘거나. 하지만 내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자, 뭐, 얘를 쓰는데 이게 너무 적거나 너무 늘면 별로 안 좋겠죠. 보통은 이렇게, 자, 풀만 짚고 있는 거야. 따라서 얘는, 자, 얼마? 이렇게 630자에서 770자 정도가 가장 많은 거란 얘기지. 기억해. 자, 또 한 가지 이럴 수 있죠. 몇 자 이내로 서술하지. 마찬가지야. 또 볼게. 자, 얘야.
7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하면요. 이건 그러면은 말했지만 뭐 200자, 300자, 400자, 500자, 600자 돼야 하는데 별로 안 좋은 거야. 뒤에 뒤가 너무 짧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었어? 주어진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은 대략 700자 가까이 써 이 말이야. 그 정도를 써야 이것에서 묻는 요구사항에 맞는 답을 다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어떻게 하고요? 멈추지 않게 쓰되 요거는 자, 마이너스 10%에서 주어진 기준자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니? 여기는요 630자에서 700자까지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항상 주어진 기준자까지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뭔지 알겠지? 자,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올게. 아까 본 대로 문제가 뭐라고 시작. 가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상황에 대해 평가하는 거니까 먼저 쓸 때 뭐라고 순서가 시작? 당연히 첫째 쓸 것이 이렇게 나의 시각이 뭔지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까 말했지만 항상 논술 문제에서 시가 주어지면 제일 중요해. 시가 거의 제일 중요하거든요. 주어진 이 단은요 시인데 이거 어떤 시인의 어떤 시인지 아니 민찬아? 이거 알아 몰라 민서나? 도훈아 알아 몰라? 자, 우리 도훈이의 그 모토가 뭐냐면 침묵은 금이나야, 그지? 도훈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봐. 자, 이 시는요, 작고하신 김남주 시인의 배우라는 시야. 알겠지? 김남주라는 시인이 있는데, 우리나라 군사 독재 저항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 어쨌거나, 네, 전라도 광주, 거기 이제 민주화 운동 관련되어서 많은 아픔들을 겪고 거기에 저항하다가 용기 있게 살아가신 그런 분인데 시의 내용은 되게 쉽고 단순하지만 내용이 꽤 깊은 거라 볼 수 있겠죠?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교과서에서 배운 적 없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얘들아,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시들이 어려운 게 꽤 나오기도 해. 되겠지. 그래서 시가 주어지면 더 정교하게 잘 독해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항상 이 시가 주어져도요. 반드시 꼭 기억해. 주어진 제시문들과 항상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다 뭐니? 자유의 문제. 여기서 제시문 가와 나와 다의 경우는 다 뭐니? 뭘 쓰고 있는 거야? 자유야 자유. 우리 인간 개인과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에서의 자유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지. 뭔지 이해했어? 돌아올게. 자, 그러니까 다의 시각에서니까 먼저 뭐 하라고? 다의 시각을 정리해야 하는 거야. 돌아올게. 뭐라고 시작? 김남주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해서 이 시적 화자, 나의 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적 화자가 말하고 있는 그의 시각이 뭔지를 정리해 이 말이야.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를 논리적인 언어로 정리해봐 이곳의 의미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지? 두 번째. 그런 다음에 요 다의 시각에서요. 그런 다음에 요 다의 시각에서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가의 상황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가의 상황에 대해서 파악한 다음에 뭐라고 시작? 가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이 이해했니? 자,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잘 봐. 자, 주어진 대신은 가의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가의 시각으로 평가해 이 말이야. 여기까지는 알 수 있겠지? 안 썼지? 자, 오늘 내가 아픈 거야, 아파서. 자, 평가학을. 이게 하나의 문구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셋째. 자, 또 보니, 나와 나의 상황에 대해 평가하시오니까, 이제 뭐 할 거야? 마찬가지로, 다에 이어서 나의 상황이 뭔지를 서술하면서, 그 다음에 나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이.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세 가지를 쓰라 이 말. 얼마의 분량으로? 이 정도의 분량으로. 이해했지?
요것이 따라서 요거사항. 자, 또 하나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 그러면, 자, 선생님 보세요. 이제 팀플릿이죠. 나의 시각에서 다와 나의 서에 대해 평가하시오. 그 다음 분량에 써 있으니까 이 정도 분량에 맞게 먼저 뭐라고 시작? 김남주 시인의 자유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적화자의 시각이 뭔지를 정리해봐. 논리적인 언어로 정리해봐 이거야. 그 다음 둘째는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상황에 대해서 평가한다. 다 같이 시작. 얘들아, 평가라고 하면요. 항상 두 가지 아니겠니? 뭐야? 평가. 두 가지야. 자, 하나가 뭐야? 이거 아니야. 긍정적, 부정적. 이겠지. 그럼 무슨 말 알봐? 바의 시적 하나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바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를 정리해봐 이것의 의미야. 그럼 뭘 해야 돼? 얘들아. 뭘 해야 돼? 민찬아. 동의하는지 안 자, 먼저 뭘 해야 돼? 당연히 나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서술해 줘야지. 간략하게. 가에서, 재심은 가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 정리해 줘야지. 서술해 줘야지. 그런 다음에 앞에서, 자, 서술한 대로 다의 시험에 볼 때, 즉, 시적화자가 볼 때, 요 가의 상황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쓰겠지. 뭐와 함께? 근거와 함께. 가의 시각은 이러이러했는데 가의 상황은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가의 시각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유사한 말은 뭐니? 우호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유사한 말이겠지. 이해했니? 오케이.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뭐 한다고? 주어진 재질은 남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소개해주고 서술해주고 마찬가지로 나의 시간에서 나의 상황은요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쓰겠지. 어떻게 시작? 긍정적 평가일지 부정적일지 혹은 우호적일지 비판일지 알겠지? 이해했어? 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같은 말 우호적으로 평가할지 비판적으로 평가할지 쓰겠지. 자, 이렇게 내가 쓰고 보니까 얘들아 뭐 할 수 있니? 선생님 말아 따라서 뭐 할 수 있어? 전체 분량에서 자, 이 정도 말했지만 항상 자, 주어진 기준선까지 가능한 치는 것이 좋으니까 알겠죠? 그럼 우리가 자, 쓸 때는요. 요 중간 정도인 헬로사를 잡고 쓴다고 하지만 말했지만 자, 주어진 여기까지를 세우는 게 더 좋은 거니까 그럼 우리가 자, 이렇게 쓴다고 가정하자. 알겠지? 자, 문자를 쓴다고 가정해 볼게.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 먼저 주어진 요구사항의 세 가지인 거 이게 알겠지? 그런 다음에 예를요 어떻게 문단을요 자 분배해야 좋을까? 문단 우리 구성을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 다 말했어. 무슨 말이야? 이게 자연스럽게 1분단 내용. 이게 1분단. 이해했지? 그 다음에 당연히 요 2와 3은요 일과의 내용과 물론 이어지지만 자 그 나누어지는 내용이니 쭉 이어져야 하는 거니 즉 하나의 단락으로 계속 이어서 써야 하는 거니 단락을 구분지어 써야 하는 거니 당연히 구분지어야지 따라서 이것이 2분단인 거고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이것이 3분단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지? 쌤 그러면요 분량은요 짧아.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게 1, 2, 3이 뭐가 제일 중요하니? 혹은 뭐가 제일 덜 중요하니? 혹은 세 가지가 거의 그러니까 유사하게 중요하니? 이 내용은요. 어떤 것이 자 1, 2, 3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 혹은 거의 대등하게 유사한 비중으로 중요하니? 그치? 자 당연히 2와 3은 쌤쌤이지. 그치? 비중이요. 그죠? 1번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1번이
자, 1번이 뭐 조금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건 뭐 다 거의 유사하겠지, 비중이. 아, 따라서, 잘 봐. 1분단, 요게 내가 지금 쓴 대로 1, 2, 3번, 이게 각각의 분단들로 짜여지겠죠. 이해할 수 있어, 없어? 됐죠? 자, 그런 다음에 1분단은 300자. 오케이. 한 단락. 그리고 단락 구분하고 2분단의 문이, 자, 여기도 300자 정도로. 자, 300자 내외로 쓰겠다. 이해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300자 내외로 쓰겠다. 이해했어?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요구사항도 두 번째 요구사항과 동일한 비중이니까 이것도 3분단으로 자, 달라 쓰고 300자 내외로 쓰겠다 하면요. 이제 답이 와요. 이해했지? 오케이. 아, 따라서 요것에 대한 답은 당연히 문단은 세 개로 나누어 쓰라고 하는 거구나. 여기 요구사항에 딱 안 써 있으면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쓸 내용은 이렇게 세 가지구나. 그런데 잘 봐. 요것을 쓸 때 답안의 비중도 서로 유사해야 하는 거죠. 이해했니? 만약에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요구사항을 빼먹었다든지 이해했죠? 혹은 요 세 가지 내용 이외에 자, 뭐 개인적인 생각을 더 썼다. 이건 다 뭐니? 오류죠. 감점이죠. 이해했니?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썼는데, 자, 1번의 비중은 예컨대 500자, 이거 200자, 이거 200자. 자, 이거 500자, 이거 200자, 200자. 쓰긴 다 썼지. 잘 쓴 거니? 아니야. 그 자체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른 비중의 안배가 틀린 거야. 뭔지 이해했어?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1, 2, 3개, 3분단에 3개의 단락으로 구성돼야 되고 각각의 내용들이 서로 유사한 비중의 분량으로 안배되어야 하는 것이야. 이해했어? 자, 정리해볼게. 내용은 별로 안 어려워. 자, 짧게 해볼게요. 여기서 내가 좀 더 독해할 때 어려웠던 제시문이 자, 가였다. 손을 자, 가였다. 나였다. 나였다. 자, 오케이. 어, 세 개 다 너무 쉬워서 그게 난 어려웠다. 자, 그런가? 얘들아, 우리 재심은 가는 좀 쉽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재심은 나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나가 약간 어려울 수 있고요. 쓸 때. 재심은 나가 볼게. 아까 내가 소개한 대로 돌아가신 김남주 시인의 시예요. 읽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출처문자. 자, 뭐라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간다, 2연.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마찬가지지, 그지? 자, 교수상 구조죠. 자, 또 출처문자, 2연의 이행.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뭐가 포인트야? 피 흘려 함께 싸우는 것의 문제지, 그지? 아까 내가 소개한 대로 우리가 군사 독재를 떠올리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주화 운동할 때.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인 거지. 아니, 뭐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니? 나 혼자 자유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뭐가 어려워? 넘어가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3년.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그치? 자, 또 줄쳐. 피와 땀과 눈물을 나도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반복이죠, 그지? 그 무슨 말이야? 내가 모든 사람을,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려야만 그때야 내가 비로소 자유야. 이것의 의미겠지. 어렵지 않죠. 마지막 간다. 마지막은요,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을요.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뭐한데?
외치는 것이 그지 줄쳐보자.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이성만 하고 있는 거죠. 줄쳐보자. 안으로는 제 이성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다음 반복이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무슨 말이야? 뭘 할 수가 없어. 이것에 얘기겠지? 그 다음 줄쳐 끝에 뭐니? 제 자신을 속이고서 이거죠. 그지? 자, 그러니까 이런 거네. 어때? 사람들은 항상 겉으로는 자유, 형제, 공부라고 외친대. 이해했니? 근데 뭐니? 어때? 안으로. 속으로죠. 속으로는 뭐한데? 제 이성만 차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니? 할 수가 없잖아. 이런 것의 의미죠. 뭔지 알겠어? 아하, 따라서 알고자. 지금 본 다의 내용 잘 이해할 수 있겠어, 얘들아. 뭐 할 수 있니? 이런 것의 의미네. 잘 봐. 반드시 쓸 키워드 보니까, 자, 내가 일로 써볼게. 자, 1번. 대신문 다에서, 자, 말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반드시 말할 것은 뭘까? 자, 이게 키워드겠지. 타자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가 포인트이지. 이해했니? 아까 말했지만, 자, 시작. 재심은 가나, 다의 공통된 키워드 뭐라고? 다 자유였어, 자유. 자유였단 말이지. 그런데, 자, 뭐라고요? 요 다시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뭐냐는 것이야. 이해했지? 자, 다 같이 뭐라고 해? 자, 쉽게 안 쓰겠지? 뭐 할 수 있어? 자, 나 개인의 자유. 그치? 이것은 뭐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 때 내가 자유야. 이런 거니? 아니지, 그치? 자, 뭐야? 당연히 내가 공동체 속에서. 그치? 자, 공동체 속에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도 쉽게 말하자면, 잘 봐. 자, 자, 공동체 발전. 그치? 공동체 발전에, 자, 내가 뭔가 함께 땀 흘려 일하고,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쓸 때, 그치? 그럴 때에 비로소 나에게도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잘 봐. 여기 세심은 반의 시각을요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이해는 되겠지? 본인 자 반은 혹은 재심은 반은 진정한 자유에 대해 소술하고 있다. 하고 뭐야 쓰면서 이런 거지. 개인이 근데 뭐야? 자 개인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혹은 자 공동체 속에서 뭐자 함께 노력하고, 함께 노력하고, 뭐, 일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고 쓰고 있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알겠지? 또 뭐니? 더 나아가서 더 추가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자유가, 혹은 진정한 자유가 개인이 모두를 위해, 혹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 노력하고 싸우고, 타인의 고통을 나누어질 때, 타인의 고통을, 자, 뭐, 함께 감당할 때, 그럴 때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자, 말한다. 알겠지? 이해했어? 그 다음, 얘 꼭 써야지. 뭐였니? 아까 본 대로, 공조한 대로. 그런데, 자, 뭐 사람들이 입으로 뭐 자유나 형제나 동포와 같은 공동체에 대해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혹은 외친다고 할지라도,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혹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 이기주의를. 자기 이익만 추구하거나 챙기는 이기주의를. 자, 혹은 그런 분이, 허위를, 그런 거짓을 비판하고 있다. 내지, 자, 이기주의나 그 다음에 허위 혹은 가식과 같은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게 뭐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 알겠지? 따라서, 자, 그 제시문 다에 따르면 타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자기는 결국은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혹은 그것은 자유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닌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라고 쓰겠지. 이게 단락 1에 오겠죠.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뭘 써? 시작. 이제
요 다를 통한 다의 입장, 다의 상황에 대한 평가였죠. 이해했어? 아까 말했지만 먼저 뭘 써야 돼? 먼저 쓸 것이 다의 상황을 소개해 줘야지. 그런 다음 뭐 한다? 그런 다음 나의 시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것도 순서가 있어. 쉬워. 먼저 뭐 하는 거니? 재질문 강에 나타난 상황이 뭔지를 쓰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자, 봐봐. 자, 어때요? 가는 이런 거 아니니? 지금도 참 큰 문제 아니야. 얘들아, 가는 지금 뭘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가가 뭘 소리했어? 뭔 시비야, 이게? 지하철 어쩌라고? 어, 그치. 자, 잘 봐. 자, 그러면요, 지금 재심은 가에서 보는데, 이런 거 아니야.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 중에 하나지, 그지? 장애인들이 지하철 탈 때, 자,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무지 어려워요? 무지무지 어렵거든요. 따라서, 우리 배운 대로 보니, 이런 거, 우리 아는 대로, 자,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시위의 내용이지, 그지? 그치? 이해했어? 그런데, 자, 이것에 대해서 뭐래? 이것에 대해서 장애인이 아닌 이 장애인들이, 자, 뭐 한대요? 공주하고 지지한답니까? 아니에요. 뭐야? 야, 장애인들아, 꺼져, 이런 거지, 그지? 야, 왜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지랄이야? 이런 거지. 너무 말이 거칠었나요? 따라서 이런 거겠지? 어때? 장애인들을 향해서 비장애인들이, 야, 우리한테 피해가 안 되게 해. 왜 우리한테까지 민폐를 끼치고, 자, 그러는 거야. 이런 거 아니겠어? 이해했지? 따라서 지금은 자, 어때? 가의 내용은요. 자, 비장애인들이 자신들이 장애인들로 인해서, 즉, 장애인들이 지하철 이동권에 대해서 시위를 하면서, 자, 비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겪는 거니까 장애인들을 향해서 그 민폐야. 그거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라고, 자, 하고 있는 내용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해하겠지, 그지? 그렇지. 자, 오케이. 그래서 뭐였어? 이 재지문 가에서는요, 방금 말한 것처럼, 자, 그렇게 우리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민폐라고 하는 비장애인들의 시각에 대해서 지지해요, 비판해요, 가는 이유.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자, 이 가에서는 방금 문제로 이와 같은 장애인들의 시위 때문에 불편을 겪는 비장애인들이 우리들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에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었지.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봐. 자, 이것이 말한 대로 가의 상황에 대한 내용이었지. 그럼 두 번째는 가에 대한 가의 평가 어떨까요? 자, 가에 대한 가의 평가가 우선요. 자, 동의할까? 반대할까? 자, 동조할까? 비난할까? 그렇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오케이. 뭐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에서는 아까 했었지 뭐니? 자, 아까 한 대로 이 다에서는 뭐다? 자, 공동체에서의 함께 자유를 누릴 때 그것이 가치 있고 참다운 자유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다의 화자는 그치? 혹은 다의 시각에서는 다의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해했어? 알겠지? 혹은 이 다의 화자는 다의 상황에 대해 동의할 것이다. 혹은 동조할 것이다. 이해했어? 알겠지? 그지? 자, 하고서 말했지만 반드시 자, 우리 앞서 배운 것처럼 반드시 뭘 쓴다고요? 뭘 써낸다고? 근거. 알겠지? 근거. 한 번 더. 근거가 뭐였어? 이런 거 아니야. 다의 화자는
자, 자유의 공동체성을 강조했으므로. 이해했니? 자, 혹은 이럴 수 있겠죠. 혹은 자, 아까 보았던 이 모습은요. 제가 누가 강자야 당연히 비장애인들이 강자죠 당연히. 그죠? 장애인들은 약자니까. 날 봐. 자, 강자들에 의한 약자들에 대한 일종의 억압이지. 혐오인 거지. 따라서 선생님아. 자, 이 바로 이제 이 점이 우리가 조금 뒤에 보게 될 나하고 반대인데 자, 아에서는 강자들에 의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비난과 억압과 혹은 뭐라고 할까? 항의 이런 것들이 그것은 아에서 볼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지, 그지? 뭔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어, 그 바의 평가를 말한 다음에 말하지만 근거를 말하겠죠, 그지? 뭔지 알겠지, 그지? 오케이. 어,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강자 위치에 있는 비장애인들이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는 장애인들을 비난하거나 혐오할 자유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쓰겠지. 오케이? 자, 넘어간다. 마지막.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나의 상황을 자 서술하고 그다음 뭐 하는 거니? 그다음에 다의 땅에서 평가해야 되겠지, 그지? 평가. 자, 가보자. 우선 이제 말했지만이다. 나가 조금 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나의 내용 이런 내용이지 뭐니? 자, 누구나 선생님과 누구의 말이나 그 자유를 다 100% 보장해야 돼. 이게 나의 포인트야. 누구의 말이나 그 사람의 자유를 100%다 보장해야 돼가 나의 내용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추가해야지. 여기서 우리가 얘들아, 우리가 나의 상황을요, 더 잘 쓰기 위해서 분량이 이 정도니까 더 소중하겠지, 그지? 추가해줘야 돼. 뭐 이런 것이죠. 뭐니? 어때, 나에 의하면요. 나에 의하면, 자, 이런 거야. 사회에서 소수자이거나 다수자거나 관계없이 억압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인 거야. 그치? 오케이. 그 다음 뭐니? 자, 질문 있잖아. 그러면 제 질문 나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 뭘 제일 중시하고 있는 거니? 어? 제일 중요시 제 질문 나에서는요, 무엇을 제일 중시하나요? 뭘 제일 중시해요? 진리, 진리야, 진리. 굿, 잘했어, 진리야. 동훈이 이해했지? 제 질문 나에서는요, 진리를 제일 중시했어. 따라서 뭐예요?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기 때문에, 자, 모든 의견이 자유롭게 소통되어야 돼. 이런 것이지. 이해했어? 알겠지? 따라서, 잘 봐. 그러므로 진리를 위해서는 어떤 입장이든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도, 자, 억압하지 말아야 돼. 라고 쓰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뭐라고 시작? 재심은 나에서의 소망인 거야.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네. 그러면 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나에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선 얘는요, 동의할까, 반대할까? 네. 반대, 동의, 반대. 자, 얘가 모를 수 있어. 한 번 더 시작. 그러면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서 당연히 자 재심은 다의 시각으로는요 동의해요 반대해요 긍정에 비판해 비판이야. 자 그 이유가 뭐야? 말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자 말했지만 어때? 재심은 나에 따르면 뭐니? 자 자기의 이성만 자기의 이익만 자 추구하는 것들도 어때? 제지할 수 있어. 제지하거나, 자, 저지하거나 억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보여야 하는 거야. 알겠지? 다수자이거나 소수자이거나 간에, 알겠지? 그냥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둔 상태로 그냥 진리를 찾아가는 거란 얘기지.
뭔지 이해했니? 알겠죠? 자, 그러니까, 잘 봐.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재심은 나의 입장에서 나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 또 뭐가 중요한 거야? 그에 대한 근거. 따라해. 시작. 근거. 따라해. 논리적 근거. 근거인 것이죠. 이해했어? 얘가 중요한 건데 한 번 더 그러면요. 자, 그런 이유 뭐라고요? 아까 보았던 자 김남주 시인의 시 재심은 다에서는요. 보니 그건 이기주의야. 이런 거지. 이해했니? 공동체성을 배제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나 고려나 배려가 없는 것은 그건 이기주의에 불과한 거야. 잘 봐. 따라서 그거는 이기주의의 다른 이름이지 그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 이해했어? 알겠지? 따라서 자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거지. 다에서는 진리를 위해서는 어떤 입장이든지 선생님 말 다에서는요, 진리를 위해서는 어떤 입장이든, 다수든 소수든, 강자든 약자든 다 자유롭게 소통될 수 있게 허용해야 돼 하는 것이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네. 오케이. 따라서 뭐니? 자,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응? 반대, 혹은 비판적이겠지만, 아니, 뭐라고. 이게 좀 쓰기 어려운 점이야. 요것이 우리가 이제 그 명료한 언어로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인데 뭘까요? 나의 상황은 말은 좋지만 그건 지나치게 예상적이야. 이해했어? 그건 지나치게 이상적이야. 그건 지나치게 낭만적이야. 그건 지나치게 현실을 무시한 거야. 혹은 현실을 잘 모르는 자, 아무리 비현실적이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각이야라고 말하겠죠. 이해했어? 알겠지? 자, 또 뭐니? 그거는 진정한 자유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겠죠. 그치?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강자에 의해서 약자가 억압당하거나 그다음 다수자에 의해서 소수자가 억압될 수도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나의 화자는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으로 평가하겠죠. 이런 내용을 쓰는 것이죠. 이렇게. 따라서 동의할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수험생인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은 자 필요 있어 없어? 전혀 없죠. nothing이야. 뭐가 중요해? 이렇게 요구사항을 내가 지금 쓴 것처럼 세 가지로 항목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세 가지 요구사항의 비중이 서로 대등하네. 알겠지? 분량은 이래서네. 따라서 300, 300, 300씩 대등하게 자 분량을 나누어서 쓰고 그 다음에 분량도 세 개로 나누어 쓰면 되겠네. 그리고 여기에 쓸 내용은 앞에까지 한 것처럼 이렇게 쓰겠네라고 알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어 없어? 네. 이해했어?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내가 충실하게 해제 강의를 했는데 이것을 잘 들어보니까 아 내가 쓴 답이 매우 훌륭하다. 내가 쓴 답이 논술 답안이 아, 매우 훌륭하구나. 자 2번 잘 썼다. 3번 보통이다. 자 4번 좀 많이 좀 미흡하다. 자 5번 내가 쓴 글은 쓰레기구나. 자 오케이. 자 얘들아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과제물 자 메모하세요. 다음 주 올 때까지 뭘 해오냐면 하나는 지금 요 쓴 논술 답안에 대해서 자 지금 쓴 게 다 검색할 펜이었지 그지? 그쵸? 요것을 지우거나 하지 말고요. 그냥 둔 채로 우리가 전에 배운 대로 퇴고하기를 통해서 색깔을 바꿔서 가지고 와. 파란 색깔로. 지금 쓴 건 주제예요. 지우지 말고. 그래서
파란 색깔로 고칠 부분을 고쳐보세요. 알겠지? 파란 색깔로 고칠 부분들을 우선 고쳐온다. 수정하자. 그 다음에 내가 미처 못 썼거나 시간상 못 쓴 내용은요. 역시 파란 색깔 절대로 추가로 보완해보자. 알았죠?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내용은 정말 뻘소리였구나. 이건 정말 쓸데가 없는 거구나. 그건 그냥 파란 색깔 줄로 우리 배운 대로 교정보 배운 대로 가운데 두 줄 그어서 삭제를 해보자. 그 다음 삭제한 만큼 필요한 내용을 더 추가해보세요. 뭔지 알겠지? 이렇게가 자 하나의 과제다. 이해했지? 내용 고칠 거 고치고 그 다음에 추가할 것을 더 추가 보완해오고요. 삭제할 것은 두 줄로 더 삭제해보세요. 두 번째 과제 넘어가 보자. 다음 문제 2번이 조금 더 어려운 문제죠. 그 다음 조금 더 분량이 길죠. 자, 요거는 나갈 때 내가 줄 거야 원고지를요. 한 장은 여분이니까 같이 가져가. 그래서 2번을 오늘 배우고 해본 대로 2를 써올 거야. 분량이 더 길죠 이거는요. 알겠지? 이렇게 해서 2번을 다음 주까지 원고지에 써오는 것이 과제입니다. 알겠죠? 네. 정리한다. 1번. 자, 오늘 쓴 요 1번 답안 이제까지 한 것을 통해서 최대한 검토하고 자, 어떤 것을 어떻게 고칠지 빠진 것을 어디를 어떻게 추가할지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내용은 얼마큼 삭제할지를 보고 분량에 맞춰서 고쳐온다. 하나. 알았지? 둘째는 우리 남은 문제 2번이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긴데 이것을 내가 이제 줄 원고지에다가 이렇게 문단 단락 구분도 해가지고 알겠지? 그렇게 해서 써오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질문. 이거 시간을 재고 풀어야 돼요? 오케이. 중요한 질문, 좋은 질문. 원래 내가 요 1번도 60분이 아니야. 더 짧아요. 원래는요. 좀 더 짧아. 알겠지? 근데 우리 지금은 처음이니까, 또 누구니까 이렇게 하자. 논제 2번은요, 더 분량이 훨씬 더 길잖아요. 그지? 이렇게 보자. 이는 얼마 하냐면, 2번은, 80분 갖고 써보자. 맥시멈이고, 알겠지? 그래서 가능하면, 70분에 쓰는데 지금은 못 써. 그러니까, 한, 80분, 80분 자꾸 쓰는데, 가능하면 집중해서 이렇게 해봐. 쓰다가 나가서 물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앉은 자리에서 쓰는 거 한 번에 집중해가지고 80분 내에 써보게 하고 80분 내에 도저히 무리면 약간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잡고 쓰겠습니다. 알았지? 네. 오케이. 질문 없죠? 자, 어때? 도움되고 많이 좀 이해할 수 있지, 그지? 그렇죠. 우리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요. 자, 우리 2번을 과제물로 써오고 같이 생각할 거야. 내가 또 다음 주도 이렇게 내가 자세하게 해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첨삭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H대학교 현황제 문제까지 써보겠습니다. 한 문제만. 알겠지? 자,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할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한다. 우리 새로운 친구, 이렇게 인사할 거야. 차렷 정리할 때 감사합니다 인사할 거야. 감사가 아니고 감사합니다야. 자, 인사하자.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 마치겠습니다.